25년 1월이 되면서 다시 은행들이 대출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안에서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기본이 되는 대출 관련 용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LTV, DTI, DSR 대략적으로 알지만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섣불리 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머릿속으로 정리할지 쉽게 개념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대출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 사려면 월급만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 돈과 합쳐서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럼 전원 용어는 어떻게 나왔느냐 따져볼게요. 은행은 무조건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 돈도 아니니까 그냥 무한정 빌려주고 싶어 하겠죠. 그만큼 이자만 더 받으면 은행은 항상 얘기하는 성과급 파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마구잡이로 빌려주면 분명 어딘가에 잡음도 생기게 되고 부동산 하락 시에는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규제책들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방어를 은행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TV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론 투 밸류라는 의미인데요. 무슨 뜻인지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수를 나누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론을 분자로, 밸류를 분모로 위아래로 각각 놓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분의 대출 금액이 되겠죠. 그럼 자산 가치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 소유에 따라서 LTV가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1주택자까지는 70%이고요. 다주택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규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최대 60%인데요. 생애 최초로 구매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규제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 가격 대비 최대 80%까지. 자, 그럼 만약 LTV가 70%라고 하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 얼마까지 나오느냐? 너무 쉽죠? 7억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는 누가 측정해주냐고요? 범용적으로 쓰이는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그 시세는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다양한 지표들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참고하는 자료는 KB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건 왜 하는 걸까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측정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 그런데 무한정으로 돈을 빌려주게 됐을 때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 담보를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 리스크를 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둬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즉 LTV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득과는 큰 관계는 없는 겁니다. 이어서 DTI입니다. 얘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수입 대비 부채가 얼마냐 이건데 이것도 부채를 분자로 보내고 수입을 분모로 보내보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부채는 총 상환 원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년간 내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이고요. 이것을 내 1년 소득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면서 규제를 해주는 건데 이걸 왜 규제하느냐 까놓고 얘기하면은 너 네 능력대로 빌려라 오바 싸지 말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DTI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투기 지역은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6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도 동일하게 60%인데 생초 구입자는 투기 지역에 관계없이 6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투기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가 아직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 생초 구입자는 관계없이 60%까지 DTI를 적용해준다는 얘기죠. 조정 대상 지역도 4개 구가 들어가 있죠. 뭐 각각 다른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 외에 분양권이나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규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럼 DTI는 60%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얼마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용인해 줄까요? 3천만 원인 거죠.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원리금 합계 3천만 원까지 갚을 수 있다라고 규제를 두는 겁니다. 그럼 1년에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250만 원까지 갚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상환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즉 거치 기간을 길게 한다면 상환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DTI의 문제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 원금이 DTI에 포함이 안 된다는 즉 내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DTI 적용을 받죠. 그런데 내가 우리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우리은행에서 측정하는 DTI는 국민은행에서 받은 원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자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DSR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즉 DTI랑 똑같은데요. DTI보다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인 거죠. 연간 수입을 똑같이 분모로 넣고요. 대신에 분자에 모든 대출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넣습니다.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거예요. DTI는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원금을 포함하지 않고 이자만 생각했다면 이 DSR은 원금과 이자까지 전체 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보통의 DSR은 40%로 측정을 합니다. 즉 1억 원 이상을 받을 때 DSR은 40%까지 적용이 되니까 4천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려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소득은 1억 원이고요. 이 사람이 7억의 대출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한 4천만 원 정도의 신용 대출이 있어서 매달 15만 원씩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자를 4%로 하고 상환 기간을 3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DSR은 42%로 계산이 됩니다. 즉 40%가 넘죠. 넘어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에게 40% DSR을 적용하면은 6억 7천만 원까지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현재 이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고 있죠. DSR을 적용해도 대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가계대출의 문제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규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현재 2단계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2금융권에서는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1금융권, 2금융권 상관없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 2단계에서는 50%인 0.75%의 가산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수도권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80%를 적용해서 1.2%의 가산금리를 현재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는 모든 대출이 1.5%까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행되기 이전에 대출을 실행하려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알아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 수준에서 아까의 대출 계획을 적용해보면 수도권 기준으로 2단계 적용 시에는 약 6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이걸 3단계에 적용하게 되면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으로 나눠지는데 변동형 대비해서 주기형이랑 혼합형에서 대출 한도의 축소폭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정부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또 규제책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어요. 올해 돈이 필요하시거나 대출을 무조건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출 계획 잘 세워보시고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계획한 금액만큼 대출 실행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보는 사람만 보는 제 채널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